임장 보고서 양식을 좀 설명을 드리면, 이 임장 보고서 양식은요, 이제 처음 갈 때 주로 제가 지도에 적는 양식을 보고서 양식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, 이제 뭐 간 날짜 당연히 적어야 되고요. 지역 적고 인구수 적고, 이 공급 물량은 직전 2년과 향후 3년 정도의 공급 물량을 적는 거죠. 내가 가는 지역에. 그 다음에 이제 교통이 어떻게 되는지 교통도 적고요. 인공환경, 자연환경 적고, 뭐 어떤 주요 시설들이 있는지, 그 다음에 개발 호재들이 있는지, 여기에 이제 선호 학군이라든지 아니면 학원가가 어디 형성되는지 이런 걸 적고, 이 지역에 대한 나만의 지역 분석을 쫙 적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서, 그러면 이 지역 중에 1, 2, 3군 중에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단지 1군, 2군, 3군 중에 어디, 그 다음에 그 1, 2, 3군 중에 관심 아파트 딱 적는 거죠. 이 임장 보고서는 거의 첫 임장 갈 때 이렇게 많이 적지요. 실제로 내가 집중 임장을 갈 때 아파트 상세 분석 리포트를 적는 거예요. 지역, 아파트 이름, 입주 연도, 세대수, 그 다음에 실전 임장 확인사항을 적는 거예요. 이 아파트의 장점과 단점이 뭔지, 이 아파트가 뭐 어떤 좋은 점을 갖고 있는지, 혹시나 단점이 있다면 어떤 단점이 있는지, 그다음 상세 매물, 동호수, 매매 가격, 이 물건의 특징, 뭐 로얄동, RR, 로얄층이라든지 RR이라든지, 아니면 뭐 남양, 아니면은 뭐 안에 내부에 뭐 굉장히 수리가 잘 돼 있다든지, 아니면 뭐 결로가 있다든지, 이런 게 특징, 동호수별로 특징, 가격을 적고, 전세 시세가 얼마인지, 전세 매물이 많은지, 그 다음에 내 최종 견해, 이게 지금 얼마인데 인근의 아파트 기준이 되는 아파트가 얼마니까 최종적으로 얼마 정도 예상한다. 그럼 내가 지금 투자금이 얼마 들어가서 이걸 살지 말지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. 그리고 실제로 아파트 실전 임장 시 체크리스트예요. 이거는 이제 외부적 요소와 내부적 요소로 나눌 수 있는데요. 이 외부적인 요소는 이미 우리가 사실 좀 알고 있어요. 왜냐면 뭐 초품하냐, 공품하냐, 역세권이냐, 아니면 상권을 끼고 있느냐, 그 다음 동호수면 뭐 로얄동인지, 정문에 가까운지, 초등학교 위치와 거리가 가까운지, 편의시설 가까운지, 이런 거 표시하고, 가장 중요한 게 남양. 그 다음에 동양인지 아니면 서양인지 아니면 남서양인지 남동양인지, 그러면 전망은 뭐가 나오는지, 앞동이 튀었는지 막혔는지 해가 들어오는지 이런 거, 그 다음에 라인, 호수, 층수, 끝집인지 탑측인지 이런 거 적어야 되고요. 옛날 아파트는 복도식도 있으니까 복도식인지 계단식인지, 어떤 아파트는 동별로 어떤 동은 지하주차장 연결되는 동도 있고 어떤 동은 지하주차장 연결이 안 되는 동이 있거든요. 그럼 지하주차장 연결되는지, 그 다음에 이 아파트에 주차 공간이 좀 널널한지, 주차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지, 세대당 몇 대인지. 요즘은 아파트별로 조경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. 안에 막 쫄쫄쫄쫄 막 시냇물이 흐르고 막 엄마들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, 커뮤니티면 수영장 기본으로 들어있고, 사우나 막 엄마들 지임할 수 있고, 이런 게 되게 잘 되는데, 아무튼 그런 거. 그리고 아파트가 또 경사도가 있는지, 이 평지가 주는 아늑함, 경사도 중에 다르니까 그런 거 있는지, 동간 거리가 넓은지 좁은지, 이런 것들을 다 표시해보고요. 이건 외부적이고, 내부적으로는 이제 집에 안에 들어가서, 저는 집에 딱 들어가서 가장 먼저 보는 게 거실을 먼저 가거든요. 거실에 가서 앞 베란다에 딱 서서 뷰를 먼저 확인해요. 그래서 앞이 막혔는지, 환한지, 뭐 남동, 남서에 따라 되게 다르잖아요. 그리고 이제 베란다 문을 딱 열고 나가면서 베란다에 결로가 없는지, 끝집이라든지 뭐 이러면 결로가 생길 수 있고, 문을 잘 안 열어놓으면 결로가 생길 수 있거든요. 그다음 누수라든지 천장 확인하고요. 수리 여부, 확장이 돼 있는지 아니면 확장이 샤시까지 돼 있으면 굉장히 오히려 되게 플러스 요인이 되죠. 수리가 된 부분과 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좀 나누어서 표시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. 이게 욕실도요, 이게 UBR인지 확인하라 그러는데 UBR 대 모르실 거예요. 근데 이게 옛날 오래된 아파트는요, 공사 기간을 좀 줄이고 비용을 좀 줄이려고 그 화장실을 조립을 해서 갖다가 끼는 식으로, 조립식 화장실이에요. UBR인데 그 안에 들어가서 벽을 통통통 두드리면 소리가 나거든요. 그런 거는 이제 철거할 때 굉장히 힘드니까 아무래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리비가 또 많이 들어가거든요. 요즘은 이런 아파트를 되게 보기 어렵긴 한데, 아무튼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, 욕실 수리비가 되게 많이 들어가니까 욕실이 수리가 어떤지, 상태가 어떤지 좀 체크도 해보시고, 싱크대가 또 가면 뭐 기역자 싱크대도 있고 디귿자 싱크대도 있고 일자 싱크대도 있단 말이죠. 그러면 이 싱크대가 길이가 길면 길수록 돈이 많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 싱크대가 대부분 다 이제 일자이거나 기역자, 디귿자 싱크대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게,
이제 집이 굉장히 넓은 경우에는 디귿자도 되게 좋아하지만 뭐 24평, 30평 때는 내가 디귿자면 식탁을 놓기가 어렵잖아요. 그래서 이제 디귿자 같은 거 옛날에는 디귿자로 많이 만들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그 한쪽 기둥을 날려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새로 할 때 기역자로 한다든지 일자로 한다든지 이렇게 개조를 해서 식탁을 놓을 수 있게끔 하기도 하거든요. 오히려 그럼 비용이 더 적게 들죠. 디귿자보단 기역자보다도 일자가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어가죠. 그래서 싱크대 확인도 하셔야 되고요. 뭐 신발장이 수리가 됐는지, 그다음 장판, 바닥 상태가 어떤지, 내가 수리를 한다면 이것도 해야 되는지, 도배 상태, 그다음에 몰딩이 되어 있는지, 몰딩 색깔이 옛날 체리색인지, 뭐 하얀색인지, 내가 페인트만 해도 되는지, 그다음 페인트 상태. 페인트를 싹 한번 하면 집이 깨끗하잖아요. 그래서 페인트 상태도 확인하면 좋고요. 등은 오래됐으면 집이 까매진단 말이죠. 그래서 등과 스위치, 도배를 싹 해놓고 스위치를 안 바꾸면 또 이게 또 그것만 보이거든요. 그래서 등과 스위치 상태도 확인해 보시고 이 밖에 기타 특이사항들을 이렇게 꼼꼼하게 적는 거죠. 이러면서 매물 가격과 예상 전세금터를 해서 내가 수리비 이러이러한 걸로 수리를 했을 때 수리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아니면 이 집 상태가 되게 좋은데 이 가격이다. 그럼 내가 이거 괜찮구나. 사야겠구나. 손 안 대고 그대로 전세 놔도 되겠구나. 집 상태가 좋다. 집 상태에 따라 매물 가격에서 투자금이 얼마가 더 들어간지 나오는 거잖아요. 그러면 뭐 완전 집 상태가 좋다. 그럼 추가로 돈 들어갈 게 없으니까 오히려 전세도 더 높게 놓을 수 있으니까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거고, 이게 집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. 안 좋으면 오히려 집 상태에 따라 내가 어느 정도 매물 가격을 좀 깎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. 집 상태를 보고 좀 내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. 그러면 그거에 따라 내 투자금이 좀 달라지니까 이런 내부적 요소와 외부적 요소를 꼼꼼하게 가서 체크를 해 보셔야 가격을 내고를 하셔야 되는 단계를 거치는 거죠. 그냥 집을 보러 가실 때 설렁설렁 가가지고 한 바퀴 삥 돌고 오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실전 임장 체크리스트를 이거를 뭐 들고 가면 너무 꿈 같아 보이니까 이런 걸 들고 프린트하고 막 가서 체크하지 마시고 가서 보면서 이제 적는 거죠. 여기 상태가 어떻고 상태가 어떻고 뭐 아니면 요거를 에버노트에 클릭하는 식으로 이제 체크박스를 만들어서 클릭하는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. 이렇게 내가 정말 집을 살 거다 하면 꼼꼼하게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신 후에 내가 오늘 10개를 봤다. 10개를 갖고 다 비교를 하는 거죠. 장단점. 이 동호수는 이게 좋고, 이 동호수는 이게 좋고. 그래서 쭉 해서 가장 좋은 물건을 내가 사는 거예요. 그래야 정말 좋은 물건을 가장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모르는 지역을 처음 갔을 때 봐야 할 첫임장,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집을 사러 갔을 때 집중임장을 갔을 때 봐야 할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